매일 아침 경제신문 같이 읽어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운의 최영호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는요. 지면상에서 투자자를 울리는 누더기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라. 이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투자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요.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이자 수익만으로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세 체계가 투자를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이 세금 체제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 아마 남북정상회담, 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이재용부터 연인, 지코까지 평양행 수행원의 각계 망라로 펼쳐지고 있다. 수행원 200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4대 그룹의 기업들 총수가 북한으로 가는 경향, 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일단 뭐 최근에 저희 한국의 어떤 그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한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경제 체제를 이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에 화답하듯이 이번에 북한 쪽으로 가는 각계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눈에 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당장 5%, 6%, 뭐 10%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그 성장 동력을 얻는다라는 부분에 좀 큰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개선도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뭐 LG 쪽, 삼성전자 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한국 경제도 큰 좀 틀을 담당하듯이 이번 남북경제회담 때 의외의 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의외의 큰 이벤트 기대감 있을 수 있다. 경제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갑니다. 이런 일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이 가는 게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다 따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영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이 포함돼 이 북한에서의 어떠한 영향 가져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시작이 나쁘지 않죠. 특히 지난주에 코스피가 여러분 1.6% 상승했습니다. 그로써 2,300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번에 기대감 앞서 얘기했듯이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 근데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장세 안에는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꼽는 건 남북경협주, 이번 주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건설, 시멘트, 바이오, 2차 전지, 미디어 엔터, 화장품, 면세점 정도가 이슈별 지수 변동성이 높아 지수보다 개별 종목 장세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업종 종목들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것들 더 눈여겨보세요?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쪽을 여전히 좀 보고 건설이요?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코레일 쪽도 같이 좀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도 관련주, 뭐 현대 로템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미 이벤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제 또 상승에다 또 하락하고 이제 변동성은 심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최근 IT주에 대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것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충분히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8만 원 이상 가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만 크게 위로 가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거를 박스권을 깨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박스권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IT주 지난주에 다시 주도주의 이 복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드러진 오름세로 안도의 한숨을 주었습니다.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논란입니다. 하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하니까 IT주 봐야 하고 앞서 얘기한 건설주를 좀 주도의 역할로 보고 계시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 2차 전지, 미디어 엔터,
화장품, 면세점 이런 주도주의 순환매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 발굴의 시기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로 유통, 패션 업종도 여전히 유효하다. 네. 바닥권까지 회귀한 IT, 저평가 매력에 발생한 바이오 화장품, 이거는 중복되고 있네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종목 한 가지 볼 텐데요. 예전에 미샤라는 이 브랜드가 3,300원의 예. 화장품을 공략하면서 여성들의 마음을 굉장히 끌어당겼죠. 근데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에이블 CNC의 주가 흐름 한번 바라볼게요. 잘 나갔던 이 주가 흐름은 거의 반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2012년 6만 원을 찍었던 이 주가가 올 들어서 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13,000원까지 추락했는데요. 6년 만에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난 셈이고요. 올 들어서만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매장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장 주인들의 원성도 크다고 하고요. 실적을 보면 자, 예전에 더 이상 값비싼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면서 그 SK2나 네. 그 수입 브랜드 비싼 것들 네네네. 그런 것도 굳이 안 써도 된다. 공병을 가져오면 이 미샤의 똑같은 제품을 주겠다라면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실적 그래프가 수직 상승했는데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레포트 수를 보면 현저히 관심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50개 넘는 이 증권사의 레포트를 통해서 관심이 컸는데 올해 들어서는 달랑 세계예요. 관심도에서도 멀어졌는데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일단 화장품 주식들이 꼭 AVCNC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다른 화장품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의 화장품 브랜드 경쟁력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VCNC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달에 미샤 브랜드를 리빌딩하면서 이제 그 점포에 있는 미샤 제품들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테리어도 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맹점포의 어떤 원석이 좀 자자하겠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바로 매출이 발생이 안 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결국에 올해 적자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미샤가 결국에는 리빌딩에 성공을 한다면 새로운 미샤 제품으로 승부를 봐서 성공을 예. 한다면 네. 다시 실적이 복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꼭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뉴스의 반응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참 2012년 6만 원대의 주가 흐름이 맞습니다. 지금 뭐 만 원대니까 그 정도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획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3,300원의 명품 화장품의 네. 품질을 쓸 수 있다라는 이 보라색 병, 뭐 시세이도나 SK2 같은 품질을 미샤에 살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것으로 주가가 6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만 원대에서 아마 시장이 판도를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견이셨고요. 다른 기사를 봐도 미안하다, 관심 없다. K뷰티 대표주의 추락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성장 모멘텀의 실종으로 주가 급락, 올해 레포트 달랑 3건, 올해 업계 5위로 밀릴 수도. 그럼 화장품 가운데서 지금 뜨고 있는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 주목하세요?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안정성이 좀 높은 종목이어야 된다고 화장품은 생각하기 계속 때문에 올라와요. 그 순환매 예, 장세에 맞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네. 업종으로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탑픽으로는 좀 아모레퍼시픽을 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화장품은 예전에 고성장세 막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고객 수를 잘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잘 이끄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과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간은 박스권 장세,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계속해서 고객 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폭발적인 재성장세, 다른 뭐 중국 이외의 어떤 국가로 이제 성장의 발돋움에 네.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계속 봐야 된다. 이 사드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화장품은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관심권에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은 일관적입니다. 어떤 네. 종목이냐? 이 AVCNC는 좀 떨어졌고요. 관심도가 매우 앞서 얘기 아모레퍼시픽 대표주로 줬고요. 또 시장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아주 주로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증권사의 레포트가 여전히 뜨겁네요.
이번 주 들어서 LG화학과 에코프로가 나왔어요. 먼저 LG화학 볼게요. 배터리의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면 오늘 주가도 1% 이상 두드러집니다. 여러분,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50만 원을 유지했는데 한번 지금 주가 흐름 볼까요? 주가가 8월 초 대비 10% 하락했는데 이는 이익 부진에 대한 우려 다 털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지금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이익 성장 가속화될 것이라고 삼성증권이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두드러진 상승이죠. 2차 전지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매수의 기회다. 현 주가 수준은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3,000원으로 더 올려잡았습니다. 좀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에코프로는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 증권사의 레포트 덕에 오늘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목표가 5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에코프로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분 좀 추격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 부분도 그렇고 성장성 부분 여전히 뭐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저는 LG화학을 에코프로보다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LG화학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전지 사업 부분, 특히 이제 메탈이 이제 전지에 많이 들어갑니다. 메탈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좀 하락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 좀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 부분도 안정성인 측면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탑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양극재의 성장이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2019년 기준 퍼가 24배 가량으로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싸다. 네. 에코프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최화연구원은 LG화학을 좀 더 두 종목 중에 우위를 보자면 LG화학을 탑픽으로 꼽아줬습니다. 2차 전지의 행복 이번 주에도 주목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